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망, 슬픔과 함께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또 남은 가족들은 그때부터 이제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생각보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피상속인의 사망부터 상속세 납부까지 시기별, 절차별로 꼭 필요한 것만 한번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이장원 세무사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 또 이제 재산 정리가 또 이제 꽤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면 상속세 납부하려면 우선 재산부터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은 상속세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보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재산 정리하기 전에 세금을 안 낸다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의 세금이 돼버렸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상속세 얘기하면 다 그거 생각하실 거예요. 뭐 재벌들의 얘기 아니냐. 네. 뭐 최근에 삼성전자 이슈도 있었고 뭐 12조 내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이제 재벌가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보통의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실무에서 현장에서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냥 집 한 채 있지만 상속세를 몇 억씩 내야 되는 분들이 그렇죠.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게 되면 연도별 사망자랑 상속세 납부 대상 수가 있는데요. 사실 2018년도부터 나왔지만 2000년도에는 한 1,400명 정도가 상속세 신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비율은 이제 사망자 수에서 한 0.66% 정도. 네네. 근데 최근에는 이게 거의 4.53%까지 올라갔죠. 15,000명이 지금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예.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보통의 세금이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뭐 경황이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 문제는 이제 후손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을 필요는 있겠네요. 네. 사실 세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속인 간의 재산 정리를 해야 되는 기간도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6개월 이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6개월 이내? 네. 그러면 이제 이러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뭐 6개월이나 주네, 뭐 넉넉하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이 시간이 짧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상속세 신고 기한을 6개월을 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모든 세금 신고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6개월도 정말 제가 이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짧다. 빠듯하다. 네. 그 기간 갖고는. 근데 한 3개월 있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당황하시죠. 이거 한 일주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무슨 몇 개월씩 기본적으로 걸리는 세금이었군요. 왜냐하면 상속세라는 이슈를 잘 모르기도 하고 상속세 이슈에 선행되는 게 상속인 간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약간 금기 시대에 있어가지고 서로 말하기 민감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시간도 좀 미뤄지다 보면은 시간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경우가 네. 많이 발생해요. 참 생전에 이게 논의가 되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요즘 꺼내기가. 근데 인식 변화가 많이 생기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나 죽고 나서 알아서 써라고 하셨던 분들이 그 친구들 주변의 지인분들이 가족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형제들끼리 아니 큰형은 많이 받았었잖아 살아생전에. 아니 그래도 나눠 갖는 건 똑같이 가져야지 이러면서 이제 엄청 파편화된 가족이 되는 경우가 그러게요. 속설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30억 이상이면 꼭 변호사 쓰더라. 형제간에.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느끼는 게 30억 넘어가면 싸우시고요. 싸우고 50억 넘어가면 경찰 부르고 50억 넘으면 100억 넘어가면 이제 조용합니다. 왜냐면 법원에서 보니까 제가 법원에서 느끼기엔 만나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좀 나누셔야 그러게요. 되겠더라고요. 예. 뭐 참 웃을 수 없는 현실인데. 네. 근데 그게 뭐 꼭 지어낸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죠. 실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세무사님 하나 시점별로 한번 차근차근 장례식 치를 때 그럼 챙겨야 될 거는요. 우선은 장례식 치르시게 되면은 이제 사망 진단서도 받겠지만 장례 비용 영수증 꼭 챙기셔야 돼요. 장례 네. 비용 영수증. 요것도 장례 비용은 이제 1,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는 500만 원까지 추가로 또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챙기시고요. 경비 처리란 얘기는 나중에 세금 낼 때. 네, 상속세에서 이제 경비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네네. 이게 사망 신고도 제때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면서요. 네, 결국은 가족 관계를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예. 1개월 이내에 해야 될 부분 중에 이제 사망 돌아가시고 신고. 난 후 1개월 이내.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하세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사망 신고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가장 필수적인 업무가 사실 있습니다. 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건데요. 아. 다음 질문이기는 한데 네.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뭐냐면 사망 1개월 이내 대부분 전 권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 내역이나 채무 내역을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재산 정리에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속세를 위해서라도 이 자료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 어디다 신청하는 겁니까, 지금? 저거는 이제 가까운 주민센터나 아니면 시군구청 가시게 되면은 아. 가족관계 등록을 할 때 이제 사망 신고할 때 그러면 바로 거기서 말씀을 주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하실 건가요? 네. 그러면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이 신청을 통해서 그 상속인이 문자나 다양한 서류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현장에선 바로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 같은 건 내역은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관련 내역은 이제 금융 관련 이제 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7일에서 20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내는 기간도 20일이 걸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뭔가 걸리는 시간이 꽤 그러네요. 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슬픔을 추스릴 시간도 별로 없네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은 제가 네. 말하는 게 2차 슬픔이 옵니다. 막 빚이 더 많았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아. 것들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빨리빨리 파악을 하시는데 이때 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계좌가 묶여요. 이렇게 피상속인의 계좌가 묶이는 상태가 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돈을 막 함부로 빼가는 아, 것도 사실 아. 상속인 간의 다툼 여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계좌를 묶어놓고 그다음에 상속인이 본인이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지만 계좌를 이제 수령받을 수 그 있다. 부모님의 계좌가 묶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말씀하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저거는 기억해 두실 만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거를 통해서 모든 것의 스타트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네. 이렇게 재산 현황이라든지 이제 고정 지출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제 해당 기관에 가서 이제 뭐 금액을 좀 지급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재산 정리하다 보면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결정을 하는 게 상속 개시 3개월 이내라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개월 이내로 좀 정해놨는데 첫 번째로 이제 3개월 이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받을 거면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특별 한정 승인이나 이런 제도가 있어서 추후에 뭐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걸 안 날로부터 뭐 3개월 이내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3개월 이내 내가 받아야 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구나. 네. 사실 모르거든요. 아버지가 빚이 얼마 있는지 이런 예. 것들이 약간 금기시되는 집안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가 터부대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하고 내가 상속 포기를 할까?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보셔야 돼요. 상속 포기를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보니까 받을 것보다 빚이 더 많다 싶으면 상속 포기.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빚은 그러면 이제 채무 빚도 의무가 같이, 없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내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만 이제 채무를 갚는 형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다시. 그러니까 내가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예. 한정 승인을 걸어 놓는 겁니다. 내가 상속 받은 만큼만 혹시나 맞습니다. 나중에 예. 빚이 있더라도 갚는 있더라도 거죠. 갚는다. 이것도 결국 법원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3개월 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세금과 관련 없는 거지만 그다음에 사실 상속세 세금 쪽으로 관련된 거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내역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은행 네. 뭐 이런 계좌들이 있다.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다 쭉 나오고요. 보험도 쭉 나오고 뭐 우체국, 새마을금고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토대로 각 은행 지점이나 보험사를 방문을 해서 자기가 수령할 것들을 수령을 하시게 되는데 은행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계좌 내역을 저는 이제 10년치 내역을 무조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셀 파일로 좀 받아서 보관을 해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 내역이 중요한데 증여자, 그 살아생전에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10년 이내에 증여한 내역을 상속세 계산할 때 전부 다 다시 얹어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에는 10억밖에 없으니까 나는 뭐 상속세 낼 거 별로 없네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네. 뭐 9년 전에 뭐 10억을 이미 증여를 받았다 어허. 그러면 네. 20억 원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0년치 내역을 다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계좌 내역을 간 김에 같이 받아야 된다. 왜냐 안 그러면 2번이나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상속인들이 바쁘세요. 바쁘셔가지고 막 월차 써서 은행 한번 쭉 돌고 방문해가지고 내역을 받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잔액만 받고 계좌 내역은 안 받았어요 하면 한 번 더 가야 돼요. 아하. 그럼 또 시간이 몇 주 딜레이 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란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낭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국민연금이나 뭐 그 유족연금이나 뭐 반환 일시금, 사막 일시금 수령 같은 경우도 3개월 이내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진짜 세무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그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거 할 게 엄청 푹 많습니다. 가버리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정말 네.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예.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야서 상속세 계산을 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자료만 주신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자료를 이제 우리가 솔팅하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시간도 꽤 걸립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고인이 이제 그 재산도 파악하고 빚도 파악했어요. 상속 받을지 말지 결정도 하고. 네. 자, 그래요. 상속하기로 받기로 해서 이제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 상속 개시일은 뭡니까? 상속 개시일이 말 그대로 돌아가신 날입니다. 돌아가신 날. 네. 상속세 신고를 제가 6개월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뭐 예를 들어서 3월 뭐 7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3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9월 말까지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걸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상속 재산의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예.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말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예. 이때는 이제 외국인 뭐 토지 취득 신고도 해야 되지만 핵심은 부동산의 가격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 이게 뭐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 거래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감정 평가를 이 기간 내에 해야지만 그 가액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 또 감정기관에다 또 의뢰를 해야 돼요. 맞죠. 의뢰를 하고 받아내는 그 기간도 1, 2주 걸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걸 못 받아버리면 아하. 상속세가 이제 전부 다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이게 예. 감평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시세대로 적용하면 또 맞습니다. 달라지고요. 예. 제가 어저께 상담한 경우도 이제 부담이 너무 크셨어요. 왜냐하면 예. 상속재산이 너무 많으셔서 예. 네, 아파트가 하나 있으셨는데 최근에 거래된 내역은 한 27억 정도셨어요. 네. 근데 감정평가를 해서 좀 낮추니까 23억으로 낮아지더라고요. 음. 그분 입장에서는 이 4억 정도를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가 2억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유사매매보다는 이제 같은 단지 내에서 팔렸던 것보다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치를 낮추는 게 더 또 유리하죠. 이게 나중에 또 그걸 또 팔게 됐을 때 또 양도소득세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맞죠. 게 이게 이제 있어요. 취득가액이 되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상속세 안 내시는 분들은 뭐 안 내니까 상관없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권해드린 게 안 낼 거면 어차피 공제액수까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가액을 높여라. 왜냐하면 미래에 당신이 이걸 팔 때는 피눈물을 흘릴 거죠. 저 양도 차익이. 네, 취득가액이 낮아질 예. 거니까. 네, 전담가수원이 대표적인데 뭐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는 3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3억이 미래에 본인이 팔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배우자까지 있으면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이거를 뭐 8억까지 올린다. 8억까지 올린 다음에 미래 10억에 팔면 2억에 대해서밖에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예.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3억이 취득가액이 되니까 미래는 7억에 대한 양도세가 되니까 거의 얼추 계산해도 한 2억 정도 차이가 날 것 네. 같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빨리 말씀드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는 네네. 말 그대로 세 가지 큰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에 돌아가셨으면 3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 상속의 재산의 대부분 70% 네. 이상은 부동산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내셔야죠. 그 취득세 신고도 그때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까 세 가지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상속 재산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 뭐 네. 예금에 뭐 2억이 있다 그러면 이론도 쓰지 마라라고 말씀드려요. 생각보다 이 세 가지 세금 내면 남는 금액이 없을 수 있는데 어차피 내 몫이니까 써버리겠다라고 하셨다가 취득세, 상속세, 소득세 낼 돈이 없어버리면 당황스럽거든요. 네네. 이것 때문에도 상속인들끼리 진짜 많이 다툽니다. 결국 상속인이 예를 들어 삼형제다. 예. 결국 그 부과되는 전체 세금을 또 나눠서 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상속인이 본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뭐 인별로 어떤 금액을 내게 되어 있긴 한데 결국은 상속세는 총액으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각자 얼마 낼지에 대한 배분도 고려를 서로 해야 됩니다.
네. 예. 또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들 좀 절세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사실 배우자 상속 공제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또 신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거 상속세 신고 넣을 때 웬만하면 끝내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배우자 상속 공제까지. 예, 확정을 지어야 돼요. 이게 예.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네네. 근데 꼭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고하고 나서 9개월 이내에 그거에 대한 조정을 좀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기간을 좀 더 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핵심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상속세는 신고하고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개월 이내에 그 신고서가 제대로 되는지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가 일어납니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10주 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2달 이상 하는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할까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해서 예전에 증여받은 내역이 있으면 자진 신고하시는 게 오히려 가산세를 좀 줄이는 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염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는 안 되겠다. 세무사 한 명 정도는 친해놔야겠네. 계시잖아요. 연락 주십시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